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당 투자,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근데 꼭 따라오는 게 세금 문제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배당금 받다가 피부영자 탈락하는 거 아니야. 연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던데. 이런 걱정들.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 싹 모아서 이 복잡한 세금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속 시원하게요. 네. 배당 투자할 때 딱 세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. 배당소득세, 금융소득종합과세, 그리고 건강보험료.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,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핵심 위주로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배당소득세부터 시작할까요? 이건 뭐 비교적 간단하죠? 그렇죠. 미국 주식 배당금은 15%, 그리고 국내 주식은 15.4%. 그러니까 소득세 14%에 지방세 1.4% 붙어서요. 아하, 대부분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그냥 15% 떼인다.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계좌에 돈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하고 들어오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세금이죠. 자,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.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자랑 배당 합쳐서 연 2천만 원. 이 기준 넘으면 해당되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 2천만 원 넘으면 진짜 세금 폭탄이냐? 이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한 5,200만 원 버는 분이 배당으로 3천만 원 더 벌면 총소득이 8,200만 원 되니까 세율이 확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24% 구간으로. 그 세금 폭탄이란 말이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. 중요한 건요.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래 냈던 배당세율 15%랑 본인 종합소득세율, 방금 예시에선 24%, 그 차이만큼만 더 내는 거예요. 차이만큼만? 네.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었다고 갑자기 3천만 원 전체에 24%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앞서 예시에서는 2천만 원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9%, 24% 빼기 15% 차액만큼, 그러니까 90만 원, 거기에 지방세 조금 더 붙고요. 그럼 1,000만 원 더 벌자고 세금 한 90 몇만 원 더 내는 거네요. 이게 뭐 폭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는데요. 그쵸? 판단은 다를 수 있죠. 그리고 심지어 다른 소득 전혀 없는 은퇴하신 분이 배당금만 연 7천만 원 받아도 추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. 네, 정말요? 네. 왜냐하면 이미 낸 배당소득세가 15%면 1,05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해보면 뭐 누진공제 같은 거 빼고 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한 96만 원 정도로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거죠. 와, 이건 또 몰랐네요. 물론 반대로 원래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은 최고 세율 막 45%까지 가니까 추가 부담이 엄청 클 수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상황별로 너무 달라요. 그리고 세금만큼이나 어쩌면 더 무섭다고들 하시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죠. 건보료. 네. 특히 피부양자 자격 없어지거나 지역가입자 부담 확 늘어나는 거 이거 진짜 큰 관심사더라고요. 네. 직장 가입자는 일단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 내고 회사에서 반 내주잖아요. 근데 이분들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피부양자 자격도 딱 이 2천만 원 기준이랑 엮여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더 민감해요. 소득뿐만 아니라 집, 땅 같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건보료를 100% 본인이 내야 하니까요. 금융소득 늘면 건보료가 정말 훅 오를 수 있어요. 계산이 좀 복잡하겠는데요? 네, 항목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이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 계산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꼭 해보셔야 해요. 그럼 이 건보료 부담 좀 줄여볼 방법은 없을까요? 뭔가 팁 같은 거요? 몇 가지 방법들은 있긴 하죠.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이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건보료 내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고요. 네네.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맞으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금융소득 2천 넘으면 탈락 조건이라 잘 따져봐야 하고요. 또 다른 건요? 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한테 재산 증여를 미리 하거나 아니면 뭐 소일거리라도 해서 재취업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죠. 그리고 아예 소득이 높은 지역 가입자분들은 법인 설립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해서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그렇군요.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.
그럼 이제 투자 전략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세금이랑 건보료 다 고려해서요. 네. 예를 들어서 본인 전체 소득에 매겨지는 세율이 24% 이하다. 그러니까 과세 표준으로 8,800만 원 이하면 배당주 투자를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. 네. 근데 세율이 그보다 높다, 뭐 35% 이상이다 이러면 차라리 해외 주식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22%로 더 낮으니까 성장주 비중을 가져가는 게 세금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양도세율이랑 비교하는 거군요. 그러면 혹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부담 자체를 좀 피하면서 배당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요? 오, 좋은 질문이에요. 당연히 방법이 있죠. 바로 절세 계좌, ISA나 연금저축 같은 거요. 정부에서 세금 혜택 주는 특별 계좌잖아요. 네. ISA 연금저축. 이 계좌 안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은 연 2천만 원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.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 돼요. 그리고 세금도 아예 안 내거나 ISA 비과세란 돈에 아주 낮은 세율로 따로 내거나 ISA 분리과세, 아니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거든요. 연금저축. 와, 그럼 전략적으로 절세 계좌에는 배당주를 좀 몰아넣고 일반 계좌에서는 성장주 위주로 굴리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250만 원 챙기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. 그래서 요즘 많이들 비교하시는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랑 JEPI나 JEPQ 같은 고배당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. 이걸 비교할 때도 단순히 총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세금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 차이까지 고려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결국엔 세금 아까우니까 배당 조금만 받을까? 아니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현금 흐름을 왕창 늘릴까? 이 딜레마네요.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특정 기준 넘는다고 무조건 폭탄은 아니지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미리 좀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세금은 어쨌든 소득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잖아요. 중요한 건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해요. 본인의 소득, 자산, 또 투자 목표랑 기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하거든요. 오늘 저희 얘기가 그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는 그냥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 결정을 바꾸고 있나? 아니면 세금까지 고려해서 내 투자를 더 영리하게 최적화하고 있나?